조혜선님, 네. 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2021년도에 예.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폐암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유방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자궁이랑 난소랑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폐암 수술을 하고 바로 3월 달에 유방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작년 10월에 또 다른 수술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수술은 다 잘 됐는데 수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암 수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수치도 많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기관 복부라든지 뭐 다른 기관에도 뭐 물혹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후유증으로 항암이랑 방사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후유증으로 어떤 병이 왔냐면 또 이제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잠을 첫째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온 몸이 다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병원을 갔더니 병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뭐 경추 아프면 경추에 대한 약, 손 저리면 손 저림에 대한 약, 또 검사를 하면 류마티스가 초기가 증상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또 심장이 안 좋아서 두근거리고 안 좋아서 갔더니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각과마다 갔더니 약이 이제 밥 양보다 약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이제 내 삶 자체가 많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뱅이 아시죠? 곰뱅이. 방 안에서 곰뱅이처럼 자러 굴렀다가 울어 굴렀다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갔더니 병원에서 경추가 많이 무너졌다. 다 무너지잖아. 계속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돈 붙이라고 누워 있으니까 근육이 무너지니까는 경추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차 싶은 거야.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손목에도 뭐가 있다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병원에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때는 맨발로 걷지 않고 신발 걷기를 했어요. 신발 걷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맨발 걷기는 제가 2달 됐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다니는 거는 한 달 정도 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런 건 정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총 합쳐서 2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뭘 시작했냐면, 약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울증을 15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그걸 제일 높은 데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버렸어요. 그거 버리고, 걷다 보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제가 폐가 한쪽이 없으니까, 숨이 엄청 많이 찼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걷다 보니까 그 숨 차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장약 와파린을 먹던 거를 제가 한 번 안 먹어봤어요. 병원에 아예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끊고 제일 먼저 그 진료를 갔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끊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정도면은 안 먹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온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급당뇨가 왔었어요. 식전당뇨, 식후, 그 다음에 그 당화 헬스라는 거 있죠. 그거랑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진짜 뭘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일단 그게 좋아졌어요. 또 와파리 버리고 혈당약 안 먹고 그게 다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4월 달에 갔을 때는 신발 걷기 하면서도 약을 먹고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암 수치가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딱 6개월 만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암 수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정상치에 들어왔어요. 아니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닌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암약을 아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막 혼낼 거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약은 처방 받아서 왔어요. 제가 다음 6개월 후에 갔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보려고 제가 그냥 받아서 오기만 하고 제가 맨발 걷기로 제가 치유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큰 마음을 먹고 진짜로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온 몸에 알이 그렇게 많잖아요. 혹이 유방에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제 갔을 때 봤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 혹들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웃었어요. 걷기만 한다고. 그랬더니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맨발 걷기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 다 들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를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얼굴이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쟤 죽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지금 죽을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몸에 알부자로 살다가 걷기 때문에 이제 알거지가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자랑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뭐 병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여자가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지금 쉽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그 김창희 부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육이라든지 모든 게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좋아져요. 첫째는 잠을 어떻게 자냐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까맣게 타들어갔었거든요. 못 먹고 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잠자고 나면은 베개가 어디 가고 없잖아요. 막 힘들게 자서 너무 신나게 자서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정말 깊이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개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숙면도 하게 되고 지금 식사도 잘하고 예, 모든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뭐 어깨 통증, 무릎 통증은 다 없어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항암 수치가 떨어졌다는 그 자체는 저는 진짜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용기 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랑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의 성공 비결은 본인이 물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과감하게 약을 끊었다는 거. 근대 생리학의 아버지인 페라셀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절대로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거를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약은 한의학에서도 그럽니다. 모든 약은 독이에요. 그 독을 적절하게 해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인데 실제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다 독인데 그거를 끊으셨기 때문인데 우리 그동안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암을 완치하신 분들 많아요.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증언하신 분들. 박성태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 전립선암 말기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던 경우나 지금 이런 경우나 분명히 그거를 확실한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 약 쓰는 거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분도 그랬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것이 맨발 걷기를 알게 되고 맨발 걷기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꾸준히 하셔서 완치되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